고대 인도의 중심부 부처님 시대에 산카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함과 그 안에서 번창하는 긴밀한 공동체로 유명했습니다. 그 주민 중에는 극도의 관대함과 친절함으로 유명한 수다라는 친절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음식, 옷, 심지어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의 사심없는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상당한 고생도 겪었습니다. 수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여행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배고픈 듯 보였고 수다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음식, 물,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행자들은 수다의 관대함을 보고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소지품을 빼앗고 그의 집을 뒤지고 아무런 감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수다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위안을 구하기 위해 근처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부처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다가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수다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님, 수다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었지만 제 친절은 저에게 고통과 괴로움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고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민으로 경청하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 친절과 관대함은 실제로 고귀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왕국에 아난다라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정함과 관대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아난다 왕은 그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희귀한 꽃, 과일,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있는 작은 연못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랑하는 승려 무리가 왕의 궁전에 왔습니다. 왕은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하여 음식과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승려들은 왕의 관대함에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여행자들이 왕의 친절에 대해 듣고 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난다 왕은 그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행자가 진심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왕의 관대함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을 요구하고 정원을 파괴했으며 심지어 연못을 오염시켰습니다. 혼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난다 왕은 친절하고 관대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정원은 황무지로 바뀌었고 왕은 후회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명한 현자가 왕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의 상태와 왕의 괴로움을 보고 현자는 아난다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순수하고 의도는 고귀하지만 친절의 진정한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친절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왕은 현자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절은 강과 같아 자유롭게 흐르지만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주어야 하지만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소중한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면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스스로를 해칩니다. 지혜는 언제 줄지, 언제 주지 않을지 아는 데 있습니다. 아난다 왕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원을 재건하고 경계를 정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다시 번성하여 균형 잡힌 친절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수다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수다, 아난다 왕처럼 당신도 친절과 지혜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숙고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고 언제 주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 챙김과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관찰하세요. 진정한 필요는 착취와 다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여 그 차이를 이해하세요. 직감을 사용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힘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인도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친절하고 관대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수다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관대했지만 더 이상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밭은 번성했고 그의 집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는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균형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와 조화를 이룬 친절이 조화롭고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은 관대함을 실천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도움이 진짜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는 밭에서 일하던 중 익숙한 여행자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전에 그를 이용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다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행자들은 수다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친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다는 그들의 주저함을 감지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의향이 있지만 부정직이나 탐욕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이전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수다는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지만 명확한 경계를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수다는 진정한 친절은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경계를 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절은 취약성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친절은 고귀한 미덕이지만 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계를 정하지 않고 너무 친절하면 착취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의 깊은 관대함을 실천하고 명확한 경계를 정함으로써 우리는 친절이 진실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대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친절과 지혜의 균형을 맞추면 모든 사람이 번창하는 조화롭고 지지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고무적이고 도움이 되었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댓글을 남겨서 지지를 표해 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100을 입력해서 끝까지 시청했다는 걸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정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이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비밀스러운 힘과 같습니다. 정신적 힘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고수하고 특히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불교의 핵심 사상과 정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습관 1번.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내면의 행복이라는 밝은 태양을 가리는 무거운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울과 절망의 그늘로 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쁜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놓칩니다. 그것은 검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아름다운 순간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나쁘고 성공과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관점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는 실패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마음 챙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을 쓸어내어 태양이 비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또한 메타 또는 자비명상의 수행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메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다 자비롭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불교의 무상함의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쁜 시간은 좋은 시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를 알면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어려움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부정성의 사슬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습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 습관은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유사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불평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부정성에 빠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빛을 비춰줍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종종 불교의 큰 사상인 무상함을 잊습니다. 무상함은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은 우리가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우리를 불만의 순환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극복해야 할 영구적인 문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끊기 위해 우리는 수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에는 기복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은 폭풍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불교는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수동적인 불평 모드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사고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포기는 또 다른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것은 풍선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놓으면 더 가벼워집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평에 대한 꽉 쥐어진 소나기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공간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불교 원칙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마음으로 도전에 접근하고 상황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평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 힘을 기릅니다. 습관 3번.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것.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잠그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를 세상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을 탐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압도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신적 웰빙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면 탄산음료를 병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쌓이고 결국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스트레스, 불안 또는 압도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의 것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 친절, 마음 챙김으로 소통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은 이해와 연결의 정원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이러한 원칙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진정한 관계를 육성합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챙김은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 챙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명확하고 연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신체 언어와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지 않은 표현은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비밀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표현이 우리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웰빙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면 이해와 연결의 빛이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밝게 합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진정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회복력 있고 강력한 마음을 구축합니다. 네 번째 습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경주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힘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운전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비난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카르마의 개념은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이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전개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중처럼 됩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배의 선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통제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통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비난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용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품는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개인적 책임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단계입니다. 불교의 핵심 수행인 마음챙김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을 잡고 더 강력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난에서 책임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배낭 속의 돌을 하늘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 여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비난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우리의 행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난에서 벗어나 개인적 책임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강인함과 자기 강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콘텐츠를 즐겁게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몽적인 통찰력을 위해 계속 참여하세요.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세요. 저는 각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귀하의 구독은 무료이지만 귀중한 지원이며 저희 비디오에 대한 노력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비디오 여정을 다시 시작합시다.
5번째 습관. 시각화 대신 환상을 꾸는 것. 시각화 대신 환상을 꾸는 것은 공중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견고한 기초가 없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현재, 순간의 현실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이유와 더욱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위해 환상에서 시각화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환상에는 종종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와 희망적 사고가 포함됩니다. 무지개 끝에 금광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의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환상에 빠지면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면서 백일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현실이 상상의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반면 시각화는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달성하기 위한 항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일치하는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망을 현실에 근거시킴으로써 꿈과 달성 가능한 목표 사이에 격차를 메웁니다. 불교의 무상성의 가르침은 변화가 일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환상은 종종 미래에 대한 고정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각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풍경에 적응하지만 해안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파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합니다. 환상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챙김은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현재를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시각화로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환상에서 시각화로 전환하여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 올바른 의도, 마음 챙김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공중에 성을 쌓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강력한 동맹이 되어 긍정적인 현실을 실현하고 목적과 회복력을 가지고 삶의 여정을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습관. 개인적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고 있지만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시들어집니다. 이 습관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의미 있는 관계는 기쁨과 지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바람 없이 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느리고 외로운 여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집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제공할 수 있는 위안과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정원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와 거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사랑과 동반자 관계의 영양분 없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정원을 가꾸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관계의 햇살과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은 식물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감을 키우고 우리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소통은 관계를 키우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배에 돛을 채우는 바람과 같아 우리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정원을 활기차고 살아있게 유지하는 물과 같습니다. 개방적이고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이해를 촉진하고 우리의 연결을 심화시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함하여 삶의 무상함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맛있는 식사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덧없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선물을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개인적 관계가 우리의 웰빙의 직무를 짜는 실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우리 곁에 있는 동반자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항해할 수 있고 항해를 더욱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습관 7번.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는 것.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는 것은 강한 강물 흐름에 휩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제력과 방향을 잃습니다. 이 습관은 관리되지 않는 감정이 압도적이 되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나침반이 없는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난류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의 흐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감정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챙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강둑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는 것은 닻이 없는 폭풍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휘둘리고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감정지능의 개념에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전을 헤쳐나가고 꾸준한 진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때 그것은 격동하는 힘에 스티어링 휠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챙김은 귀중한 동맹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복되지 않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간에 집중하고 호기심과 판단 없이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불교는 자비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균형 잡힌 마음을 기르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연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게 감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원으로 자랍니다. 감정 지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헤쳐나가고 그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세트를 개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폭풍에 휘말리는 대신 우리는 감정적 지능을 기르면서 마음 챙김과 연민으로 좋다 하는 감정적 배의 선장이 됩니다. 우리는 회복력으로 감정의 바다를 항해하고 정신적 힘과 웰빙 습관을 향해 꾸준한 항로를 유지합니다. 습관 번호 8.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공을 저글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결국에는 모든 공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은 좌절과 실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좌절스럽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통제를 포기하는 역설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불교에서 무애착의 개념은 통제 환상을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항상 변하고 이동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물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영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원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키우지만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는 비를 가져오거나 맑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정성으로 가득 찬 정원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꽉 움켜쥔 주먹을 풀어주는 것처럼 끊임없는 투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챙김은 우리의 동맹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불확실성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불교는 우아함과 회복력으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힘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나기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인생의 도전에 맞설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에 집착하는 대신 삶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손을 벌리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합니다. 통제하려는 환상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바람을 잡는 돛과 같은 힘을 발견하여 자유로움의 감각으로 우리를 앞으로 추진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존재의 기복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힘을 발견합니다. 9번째 습관, 과거에 집착하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여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이미 일어난 일에 갇히게 하여 현재를 충분히 즐기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끊임없이 백미러를 보면서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마음챙김의 수행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마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답답함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뒤로 걸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오래된 상처와 원한에 묶어둡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문 후에도 오랫동안 붕대로 상처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아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를 실천하도록 권장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기 위해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을 지고 현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의 무상함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강을 얼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정체되고 활력을 잃습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과거 경험에 묶어두는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을 극복하려면 자기 연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민과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함으로써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스스로 부과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간수가 아니라 교사가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용서, 자기 연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해방을 향해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가볍고 개방적으로 현재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으며 우리 삶에 전개되는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습관 10번.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방해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자존감을 외부 의견에 묶어두기 때문에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지나가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끊임없는 판단의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 평정심을 실천하면 칭찬과 비판에 변화하는 조류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의견의 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너무 걱정하면 흔들리는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폭풍에 취약해집니다. 평정심을 기르면 외부 판단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울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불교는 자기 수용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장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끊임없는 승인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서 벗어나면 불교의 핵심 주제인 마음챙김은 우리가 생각과 반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걱정할 때 그것은 마치 의견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챙김은 인도하는 빛 역할을 하여 우리가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도 이러한 걱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걱정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에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친절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자기 수용의 정원으로 자랍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판단의 화살에 대한 방패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평정심을 실천하고 진정성을 수용하고 자기애를 기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관련된 정신적 약함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외부 의견에 묶는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끊임없는 판단의 습관을 끊으면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탐색하고 내면의 힘과 진정성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습관을 극복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마음 챙김, 연민, 지혜를 일상생활의 구조에 엮어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패턴을 초월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탐구는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우리 존재의 테피스트리에 통합하여 변형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지혜가 회복력 있고 강력한 마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목적, 연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에 영감을 줍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핵심인 여러분이 이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의 힘을 탐구하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이 고요함의 순간을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를 깨우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세요. 지혜의 힘을 퍼뜨립시다. 무슨 댓글을 달지 잘 모르겠다면 오마니 보미훔을 입력하여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개인 개발 여정에서 모든 작은 단계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세요. 향후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